남편이 구토를 좀 많이 하고 2년 정도 매일매일 2년? 구토를 해요. 식도염도 달고 살고 성대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목소리를 잃은 적이 있어요. 목소리를 잃은 적이 있어요. 쉬는 날인데도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게 보기가 되게 안쓰러우면서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으면서도 좀 해결을 해주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고. 네, 안녕하세요. 안양에서 온 94년생 송혜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양에서 온 31살 문건호라고 합니다. 두 분은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3년 정도 됐어요. 아, 3년 네. 정도. 근데 이 구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체격은 좋으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건 단순히 체격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. 네. 그 구토를 하는 어떤 구체적인 장면 혹은 구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가요? 시간대가 일단 아침, 저녁으로 한 번씩은 꼭 하고요. 아침, 저녁으로 한 번씩은 꼭 하고요. 아침 저녁으로요? 두 아. 번 할 때도 있는데 더 많이 할 때도 있고. 아침이라면 일어나자마자 해요? 아니면 식사를 하고 나서 해요? 일어나자마자 하고 식사하고 또 하고 그리고 생활을 할 때는 화장실까지 같이 가진 않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녁에 저녁 밥 먹고 하고. 아내가 아는 것만 그 정도지 그 사이에 모르는 것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눈물 고여가지고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. 얼굴 빨개지고 네. 눈도 좀 빨개지고 남편이 연애할 때도 구토했어요? 아니요, 전혀. 그러면 남편은 왜 구토를 할까요? 힘든 이유가 있지 않을까. 그게 뭘까요? 처갓집과 일하는 부분? 아무래도 처갓집에서 되게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처남도 같이 일하고 와이프도 같이 일하고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일도 힘들고 하지만 힘든 티를 내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끝낼 때까지는 화장실 한 번 가지도 않고 그냥 참는 것 같은 거예요, 본인이. 화장실도 가지 않아요? 아니 그 일을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. 힘든 일인가?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길래? 저희가 수제 어묵을 하는데 어묵? 네.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일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. 그게 어묵은 아니었지만 그냥 선뜻 하겠다고 한 거예요. 그렇게 선뜻 하겠다고 하고 들어간 거는 그럼 매출도 좀 꽤 좀 그렇지. 좋은 한 8, 9억은 되지 않을까. 어묵으로? 남편 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으세요? 그래서 실제로 한 달 정도 쉬었었어요, 저희가. 쉬어보자 했는데 그때는 또 괜찮아지더라고요, 조금씩. 다시금 이렇게 일을 시작한 이후에 남편의 구토는 또 다시 시작이 됐을까요? 네. 점차 횟수가 좀 늘어나면서 또 시작이 된 거예요. 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제가 아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3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구토를 하려면 말입니다. 아무런 걸 먹지 않은 상태에서 빈속에서 올라오는 그 노란 물과 초록색 물이 여기를 아주 천천히 올라와서 들러붙어야 돼요. 근데 이건 한 번에 생기지 않거든요. 여러 번에 매일 이 안쪽에 위액이 들러붙었었던 거예요. 그죠? 남편이 사실은 식도가 탈 정도면 피를 토한 것과 마찬가지예요. 피 토한 적도 있을 거예요. 있어요. 우리 남편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. 이거 그냥 둘 부분이 아닌 게 본인 알죠? 네. 지금 내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. 많이 괴롭죠. 네.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? 대화가 좀 어렵다? 소통이 좀 어렵다?
어떤 말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기 좀 어렵다. 예, 받아들이시는 게 제가 예상한 느낌이 아니고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신다. 그래서 소통이 조금 어렵다. 남편의 일을 앞으로 계속 잘 할까요? 이 일을 하는 거는 잘할 것 같은데 그 공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이 일에 대해서 독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?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앞으로 3년 이후 앞으로 3년이라 그 사이에 살아 있을까요? 그게 확신은 안 드네요. 내가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일을 3년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? 네. 왜요? 일단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크고 제가 아쉬운 것도 맞고요. 예. 제 아들이면 못하게 해요. 제 아들이면 절대 못하게 합니다. 너 죽고 싶어? 엄마가 이렇게 3년 내내 토한 거 알고 계세요? 모르시죠? 모르시죠? 아버지 알고 계세요? 모르십니다. 이 방송 보시면 우실 겁니다. 그래서 걱정이에요. 우실 거예요. 네. 이걸 지속한다는 건 스스로에겐 자살행위고요. 아내는 타살행위입니다.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. 이 자리에 제가 특별한 분을 한 분 좀 모셨습니다. 저희 장인어른께서 나와주셨습니다. 네네. 네. 이쪽으로 나와주시죠. 네. 아유, 안녕하세요, 어머님. 아유, 예, 아유. 장인어른과 밀착 상담을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. 사위가 이렇게 구토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솔직히 처음에는 몰랐습니다. 몰랐고 아이들한테 들어서 한두 번은 그랬는데 아이고 뭐 괜찮겠지 했는데도 자꾸 그게 지속된다고 그러길래 저하고 일단은 얘기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특별한 얘기를 안 해요.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뭐 일시적인 거예요라고만 했었고 본인들이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일상으로 빠져들였죠.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.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하면 제 좀 독립적인 부분이 좀 필요했어요, 저는. 그러니까 뭐 독립해서 나가겠다가 아니라 일이 마치고 저는 이제 제가 스케줄이 있거나 뭔가 일이 있는데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말을 하면 되는데 보내주시겠지만 또 그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혼자 취소하는 거예요. 말씀을 안 드렸군요. 안 드렸죠. 드리면 할 줄 알지만 저는 찝찝한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해도 좋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. 뉘앙스를 느끼기에는 이 상황 자체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졌거든요, 저는. 그런 걸 좀 반복하다 보니까 말을 못 드리겠더라고요. 아버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. 쉬는 날 있으세요? 쉬는 날은 별도로 없습니다. 없으시죠? 네. 주말을 남들은 쉬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저는 쉬는 사람 맞이하려고 주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야, 대단하시네요. 아까 초반에 연매출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봤어요.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은 아버님의 인생이에요. 진짜 그러시네. 사실 우리 아버님은 원래 하던 일 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하지만 사위에겐 어떻게 들리냐? 그래요. 아픈데 어떻게 하루 쉬어? 난 일할 테니까. 쉬었다는 올려야지. 쉬어. 그러나 넌 쉴 수 없어. 이걸 우리가 흔히 이중구속이라고 불러요.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메시지가 바깥에 하나 안에 하나 들어있는 거거든요. 아버님의 화법이 늘 있던 화법이에요. 근데 사위는 그걸 그렇게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. 그런데 이 집 구조나 각각의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지만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다른 분인지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기 초월 점수가 있어요. 이건 내 꿈과 나의 상상력을 막 동원하는 가장 인간적인 측면인데 사위는 0점입니다. 아버지는 65점이고요. 진취적인 장인 밑에서 사위는 그저 끌려가는 겁니다.
눈치를 보고 몸을 갈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. 착한 사위 컴플렉스예요. 아이고 세상에. 아버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글쎄요, 참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솔직히. 오늘 여기 와서 3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토했다는 걸 처음 받아들였어요. 솔직히. 3년 동안 일했으면 저 혼자 했어요. 차라리 이거 안 하면 안 시켰어요. 속상해요. 진짜. 나쁜 놈들이 이야기도 그렇게 안 하고 이 정도로 힘들었으면 솔직히 미안하네요, 애들한테. 솔직히 내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가뜨린 것 같아서. 나보다는 덜 고생해서 그냥 열심히 살고 미래 보장서 있게 갔으면 싶은 게 제 마음이지. 무슨 떼돈 벌어서 부귀영화 노리겠다고 애들을 고생시키면서 이게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하겠습니까?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. 사위는 3년 더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님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세 분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저희가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혹은 이틀 충분히 쉬는 날 내가 이 가게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충분한 시간, 안전한 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까요? 네. 괜찮을까요? 네,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일주일에 지금 사위가 하루 쉬죠? 네. 하루 쉬는데 7일 중에 5일 정도 일하고요. 이틀은 좀 쉬게 하면서 이 결정을 좀 해보도록 시간을 좀 주시되 그 이틀 동안은 뭐 하시냐면 무조건 가게와 집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, 무조건 너무 가깝다. 100km 이상 떨어진 곳,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이틀을 묵고 오세요. 무조건 집에서 머물면 안 돼요. 이틀 괜찮아요? 네, 네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제가 결정할게요. 예. 지금 사위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장님이 수락하셨거든. 지금 직원이시잖아요. 근데 직원에게 휴가를 주신 게 아니고요. 사위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.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. 일단 일주일에 이틀 쉬고 이틀은 완전히 먼 곳에 떨어져서 거기만 계셔. 한 군데 정하셔야 돼요. 무조건 한 군데. 나중엔 스트레스가 있거나 힘들 때 그 장소가 생각나도록. 그렇게 위로 장소를 향해 떠나는 거예요. 반드시 가셔야 돼요. 일단 한 달 먼저 해보시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올해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. 3년을 더 배우겠다 하셨지만 올해는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.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진다면 이건 적응의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한 달을 그렇게 해봤어. 근데 전혀 차도가 없어? 그러면 이 일은 그만두셔야 돼요. 마지막 일종의 시험지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참으면 안 돼요. 죽어요. 네. 아버님은 지금 사시던 대로 사시면 돼요. 아버님 너무 멋있으시네. 진짜 멋있어. 왜냐하면 아버님은 못 바꿔요. 그리고 바꿀 이유가 별로 없고요. 그냥 사업하시던 거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한 달 뒤에 이 부부가 아버님께 결론을 말씀드릴 겁니다. 그러면 그 결론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아버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. 사위는 일을 잘하는 편이었나요? 네, 제가 물론 일반 사람들을 한 3, 40명을 일을 가르쳐 봤었어요. 뭐 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3, 40명 중에서도 탑 클래스 1위라고 장담하고 싶어요. 솔직히. 어머머머머머. 이야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놓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. 그럼 이 타이밍에 네. 저기 그래도 네. 한번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네네네네. 한번 시원하게 안아주시고. 아, 좋다. 아유, 시원하게 안아주시고.